2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발생 미보고 손해액을 적립하지 않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보험회사의 주주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든다. 아니죠. 늘어나죠. 미보고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서 향후에 청구될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되는 준비금으로서 보험회사의 주주 배당 가능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부채의 과소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미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서 향후 청구될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이니까 결국엔 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죠. 그리고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왜곡시킨다. 이것도 맞고 3번 적정한 보험료 산출을 저해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22번 아래 2019년도 말 A 보험회사의 회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경과손해율은 경과손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경과보험료에 대한 발생 손해액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경과보험료는 수입보험료 더하기 정기 2월 미경과보험료 를 더하고 차기 2월 미경과보험료를 뺍니다. 따라서 9천 더하기 5천에다가 마이너스 4천 하면 1억 원이 경과보험료가 되겠죠. 발생 손해액은 지급보험금 더하기 지급준비금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발생 미보고 손해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 환입을 뺍니다. 200만원을 빼고 그렇게 하면 7,4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경과손해율은 경과보험료 분의 발생 손해액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74%가 됩니다. 23번 다음 중 손해배상 책임액의 산정과 관련해서 아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주최 측에서 체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공연계약이 공연단의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 공연단이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주최 측이 입은 손해액에서 지급을 면한 체재비를 공제하여야 된다. 이건 손익상계죠. 원래는 주최 측이 체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공연단 귀책 사유로 취소가 됨으로써 체재비를 부담 안 해도 되는 이익이 생겼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공제해야 되는 것은 이제 손익상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24번 다음 중 손해사정 업무 중 정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액 확인이죠. 손해액 확인은 서베이 업무입니다. 서베이 조사 업무. 보험금 지급 방법 결정이라든지 보험자 지급 책임액을 결정한다든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산 업무에 해당합니다. 25번 5% 프랜차이즈 공제가 설정된 보험가입 금액 100억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얼마인가? 해설을 보시면 프랜차이즈 공제는 설정된 공제금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하지 않지만 설정된 공제금 이하의 손해 요거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하지 않지만 동금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5% 프랜차이즈 공제가 설정된 보험가입 금액 1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100억 원 곱하기 5% 프랜차이즈 공제하면 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5억 원이 이제 설정된 공제금입니다. 설정된 공제금. 그런데 보험사고로 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5억 원보다 많죠? 따라서 전액을 다 보상을 해줍니다. 4번. 26번 다음 중 보험의 사회적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 과잉 청구. 이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기능이죠. 사회적 기능이 아니고. 불안을 감수한다든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 신용이 증대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사회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27번 다음 중
보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일반적으로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공제,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소액 보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그렇죠. 보험 공제 조항을 이용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험 공제 금액이 클수록 피보험자가 손실 방지를 위한 노력할 동기가 강화된다. 그렇죠. 내 돈이 자꾸 나가니까 이제 손실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28번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 조항으로 옳은 것은 출제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부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제사가 선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재보험 계약 담보 범위에 포함될 경우 재보험자는 면책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재보험 계약상의 보상 책임을 진다. 이거는 운명 추정 조항입니다. 운명 추정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재 조항은 계약 상방이 분쟁을 소송 대신에 중재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는 재보험 증권상의 조항이고, 클레임 협의 조항은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이제 처리에 있어서 출제회사와 재보험사 간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통지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각종 통제에 관련된 약정을 위한 조항이죠. 29번 다음 중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 목적 양도. 2번 개별화되지 않은 집합보험은 양수인이 동의해야 보험 권리 승계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집합보험은 양도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보험관계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을 특정되거나 개별화되어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보험의 목적은 특정되거나 개별화되어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이때 물건에는 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라든지 채권 기타의 무채재산권도 포함이 됩니다. 물건이더라도 특정되지 않은 집합물을 일괄해서 보험에 붙인 집합보험에서 그 물건의 일부를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화되지 않은 집합보험은 양수인이 동의해야 보험 권리가 승계가 가능하다. 요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1번 보험 목적은 동산, 부동산 특정된 물건이어야 된다. 그렇죠. 자동차 보험의 보험 목적 양도 시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보험계약사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맞죠? 4번 보험 목적 양도 시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30번 아래 보기 중 도덕적 위태, 모럴 해저드를 유발하는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부정직가 A, 그리고 D, 사기. 2번이죠. B, 무관심과 부주의는 정신적 위태에 해당합니다. 무관심과 부주의는 정신적 위태. 도덕적 위태란 보험 사기 목적으로 손실 발생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성향입니다. 성향. 31번 철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 120원에 대한 전부 보험의 보험료는 20원이다. 철수의 효용 함수는 UW는 루트 W이고 재산의 손실 확률 분포는 아래와 같다. 전부 보험 가입 시 철수의 기대 효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확률이 0.2일 때 루트 120원에 빼기 전부 보험료 20원, 손실액이 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더하는 거죠. 각각을 다 더하면 이제 10이 됩니다. 요거는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보험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상법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최초 보험료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해설을 보시면 상법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보험료 수령과 관계없이 이 표현 틀렸습니다. 1번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해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2번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증권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해서 증권 내의 정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번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험자는 기존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를 가름할 수 있다. 다 맞는 표현이죠. 33번 다음 중 세계 재보험 시장 환경이 경성시장화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경성시장화된다는 것은 보험 공급의 위축으로 보험 시장에서 보험 구입이 어려워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재보험 인수 기준이 강화되고 재보험사의 담보력은 감소하고 재보험료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연성시장에 비해서 낮은 손해율, 요건 틀린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재보험 수요에 비해서 재보험사의 담보력이 부족하면 재보험 인수 기준이 강화될 것이고 재보험료율이 높아지는 등 재보험 시장 환경이 경성시장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4번 대체 위험 전가 방법 중 하나인 사이드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해설을 보면 사이드카는 보험회사가 투자자나 제3자와 리스크를 공유하고 그 대신 리스크도 공유하고 그 대신 수익도 나누는 구조가 사이드카입니다. Excess of loss cover, 초과 손해 담보 위주로 하는 대재 채권과 달리 쿼터 쉐어 트리티, 비례 재보험 특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과 손해 담보 위주로 하는 대재 채권과 다르게 이제 비례 재보험 특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례 재보험 특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이드카는. 따라서 3번 통상 excess of loss cover, 초과 손해 담보로 운영된다. 이 표현이 틀렸죠. 1번 대재 채권과 같은 보험 연계 증권의 한 형태다. 맞죠. 2번 전통적 재보험과 유사하나 최소한의 서류 작업과 관리 비용으로 운영하기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4번 주로 제한된 범위의 단기 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대재에 따른 재물 손해를 담보한다. 이것도 맞죠. 35번 다음 중 금융 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통상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으로 체결된다. 틀렸습니다. 금융 재보험은 기발생 또는 미발생 보험 사고에 대해 일정 기간, 통상 3년에서 10년이죠. 통상 3년에서 10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재보험 계약입니다. 1번 출제사로서는 담보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2번 재보험사의 책임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투자 이익 등을 출제사와 공유한다. 3번 주로 지급준비금 등 장래 예상되는 출제사의 손해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건 다 맞죠. 36번 다음 중 SG 증권상의 소급보험 조항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멸실 여부 불문 조항 요거죠. SG 증권상 법문에서는 멸실 여부를 불문함이라는 소급보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급보험 조항이 도입된 배경은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화물의 이제 손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손해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급보험 조항이 규정된 해상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의 취득 전에 발생된 화물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된 화물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번 보험 이익 불공여 조항이라면 보험은 운송인 기타의 수탁자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보험이익 불공여 조항입니다. 약인 조항. 약인 조항은 피보험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규정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 보험 목적물의 책임, 물적 손해라든지 비용을 보상할 것에 합의한다는 조항입니다. 포기 조항은 보험 목적물의 보호, 구조 또는 회복하기 위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아니한다는 조항이 포기 조항입니다. 37번 다음 중 손실의 발생과 크기가 시간 요소와 관계 있는 간접 손실 보험은 1번 기업 휴지 보험이죠. 기업 휴지 보험. 기업 휴지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간접 손실 보험입니다. 화재 또는 기타 손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돼서 발생하는 사업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데 사고 후부터
복구 완료 시점까지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 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러한 간접 손실 보험은 시간적 요소가 개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 기간 혹은 월간이라든지 주간, 연간 이런 것들 시간적 요소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일반적인 기업 표지 보험하고 우발적 기업 표지 보험 등이 있습니다. 시간적 요소와 이제 관계가 없는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이제 보험으로는 이익보험이라든지 외상 매출금 보험이라든지 기후보험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선지는 시간적 요소와 관계가 없는 간접보험이죠. 38번 다음 중 보험증권 문헌 내용이 상호 모순 충돌하는 경우에 그 해석과 적용의 효력이 우선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번이죠. 수기 문헌, 그 다음에 타자 및 스탬프 문헌, 그 다음이 인쇄 문헌입니다. 39번 다음 중 의무적 임의 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재보험자는 수재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원보험자는 의무적으로 출제해야 된다. 이건 틀렸죠. 원보험자가 이제 출제 여부를 임의자로 결정할 수 있고 재보험자는 의무적으로 수재해야 됩니다. 2번 통상 비례 재보험 특약이라든지 초과 재보험 특약에 재보험 담보력이 소진된 이후에 활용된다. 3번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이 불균형하고 특약의 손해율이 불규칙한 특징이 있다. 4번 특약 재보험으로 출제하기에는 재보험 계약의 양이 적거나 특정한 위험 분산 차원에서 활용된다. 40번 다음 중 순수 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환율급 변동에 따른 투자 리스크, 요거는 투자 리스크죠. 투자 리스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리스크라든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리스크라든지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 리스크 이런 건 다 순수 리스크죠.